김민석 민주당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법관회의에서 뭐 하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려오게 법관들이 법관 대표회에서 의견이라도 모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맞습니까?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 주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회가 있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주도가 돼서 그 법관 대표회의가 만들어졌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공공연한 상식인데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겁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사실은 법원 안에 정치적 결차체로 되어 있죠. 법원 안에 하나회라는 평이 있는 건 인정하시죠? 그러한 평가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그것도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대단한 얘기를 확인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법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국 법관 대표회라는 게 대부분 법관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확인이 역시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관 대표회에서는 대법원장 추천할 때 꼭 한 명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자, 선임 대법관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법원 안에서는 선임 대법관이 들어가시고 법원 행정처장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법관 대표라고 해서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건 제가 지난번에서도 상임위에서 전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관 대개는 보면은 선임 법관이나 선임 대법관이나 아니면은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안에서의 지위도 있으시고 또 입장이 있으셔서 크게 토론 과정에서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법관 대표에서 추천된 그 사람은 굉장히 맹렬하게 그 토론을 주도하고 해 나가죠. 그렇게 제가 이미지화를 해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번 대법관 추천에서도 들어가셨던 위원 한 분이 실제 그러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주십니다. 실제 그러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법원 내부를 잘 모릅니다. 지금 행정처장님하고 저하고 나누고 있는 이 얘기 23기부터 고등부장이 없었다라는가 등등의 얘기들, 이 법원 안에 있는 얘기들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 모르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만은 법관은 정확히 알고 있죠. 그 법관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전국 법관 대표회의 내지는 국제인권법 연구에 영향력이 굉장히 미쳐진 그렇게 해서 추천된 사람이 2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천된 2명조차도 못마땅해서 1명을 빼겠다는 겁니다. 맞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저하고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후보 이미 지금 추천된 두 후보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대비를 했었죠. 그때도 부산, 고양이, 전남 한쪽은 지역법관, 한쪽은 경영교류, 한쪽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지만 법원장을 했고 한쪽은 고등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한쪽은 국제인권법 연구에 맞습니다. 한쪽은 아니십니다. 그러면은 자, 2명의 대법관을 이렇게 놔둘 때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현장에 있던 위원들이나 일부 위원들이 좀 배려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일어난 그래서 2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 1명조차도 못 받아들인 거고 해필이면 거기는 지역적으로 부산 그리고 지역법관 그리고 국제인권연구가 아닌 사람이 배제돼야 된다라고 청와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균형에 맞겠습니까?
그때도 행정처장님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인사를 할 때 다수 간의 균형도 고려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대법원장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나름 안배도 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조차도 특정 지역, 특정 학교가 아닌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례로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는 재청권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런 얘기도 있죠. 법원 행정처 폐지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보도에서 봤습니다. 보셨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맞죠? 법원 행정위원회를 만드느니 법관들을 행정 일선에서 빼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법원이 말을 안 들으면 항상 들고 나오는 카드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듣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법원을 무력화시키고 법관들을 사법행정에서 완전 빼버리겠다라고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해주시고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답변을 피해 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 차관님 나와 계시죠?